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14년 동안 군에서 군 법무관으로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호사로서 지금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군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인권 교육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실제 사례 교육이 제일, 교육 효과가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의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 강의를 할 때 하는 사례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면 굉장히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를 선정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조항을 아십니까? 군형법 제92조의 6. 이건 굉장히 유명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형법은요. 자, 여러분이 군인이시라면은 군형법이 적용이 되죠. 자,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뭡니까? 형사법은 형법이죠. 근데 여러분이 군인이시라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형법은 적용 안 되나요? 아니죠. 형법 플러스 군형법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특수한 범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관에 대한 죄, 초병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은 형법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군형법으로 특별히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형법이 여러분 굉장히 센데요. 왜 세냐면 벌금형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뭡니까? 군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징역형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초범이건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에 죄가 걸려버리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은 굉장히 무섭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군대가 장난이 아닌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징계도 엄청 세지만 군형법에 한번 걸리면 여러분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를 한번 볼까요? 자, 형법상의 모욕죄는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형법상의 상간에 대한 모욕죄는요, 피해자가 고소를 하건 말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군인이시라면 당연히 잘 아셔야 되고요. 또 군인에 준해서 취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무원 있죠. 군무원도 군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원 소집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요. 뭐 평소에는 민간인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소집돼서 이제 부대에 가가지고 뭐 훈련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군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괜히 말 안 듣고 하잖아요. 조교들 말 안 듣고 하잖아요. 그거 다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군형법 제92조의 6,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추행입니다. 추행. 자, 아니 추행죄가 뭐 이렇게 왜 유명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자, 우리가 말하는 형법상의 추행은요, 방법이요.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그 방법이, 행위 태양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 태양이 맞지 않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상의 추행은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은 민간인들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 형법은요, 그냥 추행입니다. 강제가 안 붙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입니다.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는 군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형법은 군인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군무원이나 뭐 소집되어서 훈련 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준군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자, 이 조항은 그 유명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말하는 건데요. 동성애를 처벌하죠. 왜? 그러니까 추행, 폭행, 협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거는 합의에 의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그런 뭐 학문 성교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밖에 추행, 그에 준하는 그런 추행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죠. 근데 민간은 처벌하나요? 민간은 강제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군은요, 강제든 아니든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때는 바야흐로 2018년입니다. 자, 2018년. 지금 우리가 부대에서 전화기를 쓸 수 있죠. 병사들이 휴대폰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전면적으로. 자, 근데 2018년은요, 아직 병사들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병사가 휴대폰을 몰래 반입을 해요. 부대에. 여러분, 휴대폰을 몰래 부대에 반입하면 뭐죠? 징계받죠, 그거. 징계 사유입니다. 심하면 영창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휴대폰을 반입했어요. 근데 이 병사가, 병사와 병사 간의 동성애 행위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트위터에 올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이건 여러분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동성애를 뭐 옹호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거는 사건이 된 거예요. 군에서 이런 행위를 동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트위터에. 그래서 이게 사건이 돼서 그게 이제 헌병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그런 순찰팀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돼서 헌병이 이 사건을 인지합니다. 자, 인지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헌병이 수사를 하면 누구한테 가져가죠?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잘 정리를 해서 참모총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모총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동성애자들이 군에 유입하는 경로와 그런 것들을 조사해라. 그런 식의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때 신문에서는요,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동성애자 색출 지시가 이제 떨어집니다. 뭐 구체적인 표현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로 지시가 내려왔고 이제 부대에 전 육군에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사가 일단 잡혔잖아요. 자, 동성애 성행위를 올린 병사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헌병이 먼저 가서 조사를 하죠. 당연히 조사를 하는데 혐의는 이겁니다. 추행죄.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위반죄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기 조사 안 당해보셨죠? 경찰이나 헌병 기관에 조사를 당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자, 먼저 조사를 받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혐의로 도대체 무슨 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요, 그냥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법 위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나쁜 짓 중에 어떤 거를 조사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의자는 벌벌 떨고 있죠. 벌벌 떠는데 헌병이 왔어요. 근데 이제 자, 여러분, 헌병이 오면은 수사기관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요. 자,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법원에 영장이 있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임의로 제출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은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왔어요. 왔는데
뭐 영장을 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근데 이건 참모총장님 지시사항이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영장 없이 갔죠. 가가지고 병사한테 이제 이 병사는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있을 텐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핸드폰 이미 제출해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가 지연되니까 그 협조하라는 거죠. 협조 안 하면 그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지금 휴대폰을 제출 안 해도 영장 있으면 강제로 제출을 당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협조를 안 하면 나는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합니다. 핸드폰을. 자, 그래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한테 그걸 뺏겼다는 건. 자, 여러분 핸드폰을 가져간 다음에 뭘 합니까? 이거를 이제 포렌식을 돌리죠.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다 이제 복원해서 내가 삭제한 거라고 하더라도 복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쭉 봐요. 보면은 그 중에 인지할 만한, 범죄로 인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핸드폰을 뺏겼다는 건 이제 모든 처분을 이 수사기관한테 맡기는 거죠. 제발 선처만 바라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을 돌려요. 그랬더니 무슨 웹이 있나 봐요, 웹. 이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동성애자끼리 서로 만나게 해주는 어플인 것 같아요. 자, 그게 나왔죠. 거기에서 얘가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 연락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요. 여기 나온 애한테 가요. 그래서 여기는 간부도 있어요. 간부도 있고 병사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잡혔죠. 그 다음에 얘한테 가죠. 얘한테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너 핸드폰을 이미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헌병은.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당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핸드폰을 주지 않을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한테 이런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헌병 수사관들한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자, 뺏기고 그러면 이 사람도 포렌식을 돌려서 웹이 나오고 그 웹에서 연결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다음 사람한테 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명씩 이제 잡아내는 거죠. 잡아내가지고 총 걸린 사람이요. 이때 걸린 사람이 무려 23명이 잡힙니다. 23명이 군 형법상 추행죄로 걸려들은 거죠. 자, 걸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이제 얘가 동성애자인 건 알았어. 근데 수사 과정에 불필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 거부권은 당연히 고지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협조 안 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거죠. 너네 부모님이 너가 이런 거 알고 있냐? 그런 거. 아니면은 너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상관없는데 너의 성적 취향이 부대에 알려질 것이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국방부 훈령에 보면요, 동성애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우팅을 강요할 수 없어요. 아우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아무튼 헌병 수사관들은 그런 식의 질문을 했고, 그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동성애를 할 때 국왕 선교를 했느냐, 학문 선교를 했느냐,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뭐 탑이냐 바텀이냐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23명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지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자, 이 23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두 조사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7명이 기소가 됩니다. 자, 이 23명 중에 7명이 기소가 되는데 이 7명 중에서요, 잠깐 지워야 되겠어요. 자, 7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처벌을 받았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추행은요, 군형법상 추행은 벌금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형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징역
3월에서 1년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형이 나온 건 아니고 집유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집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수치스러운 거, 모욕감, 수치스러운 느낀 것들, 그리고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진술 거부권이랑 변호인 선임권, 그런 것들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제기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이 사건을 진정을 합니다. 근데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고 맙니다. 기각은 뭡니까? 기각. 이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 사람들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고 전혀 수사랑 관련이 없는데도 수치스러운 질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군사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군사재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았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헌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권이 보장 안 되고 그랬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는요, 이거를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되게 진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이랑 피의자한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주는 건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미란다 원칙으로 이미 확립이 된 지 오래됐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출을 하지 않으면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압을 행사한 거잖아요, 수사에 있어서.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는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거를 기각을 결정을 하고 말아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이거를요, 군사법원이 오히려 이거를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자백을 하잖아요. 그런 조사 기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말아요. 근데 그럼 그게 이제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받은 자백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증거 능력이 없는 게 맞는데요. 자, 이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민간도 그렇지만 군대도 어떠냐면 수사기관이 2개잖아요. 헌병이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죠. 자, 그러니까 헌병이 먼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해요. 근데 이거 위법 수집 증거는 누가 한 거예요? 헌병이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헌병이 한 그 수사가 위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 이제 헌병이 자기네가 조사한 걸 다 이제 묶어가지고 사건 철회가지고 다 이제 보내요, 검찰로. 검찰로 보내면요, 검찰은요, 다시 한번 수사합니다. 다시 한번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피신을 받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수집하고 해요. 근데 여기서 헌병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지만 검찰 단계에서 수집한 거는 새롭게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증거인데 얘는 위법하고 얘는 새롭게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뭐 진술 거부권이랑 변호인 선임권 다 고지해주고 한 거기 때문에 위협하지 않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헌병이 그래 절차 위반했어. 근데 증거 능력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형사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게요. 혹은 징계 사건에 연루되는 게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군인이시라면은 나한테 적용되는 법률이 뭔지,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사건이 생기고 나서 아는 거는 늦어요. 그리고 제발 그 카더라 통신 있죠.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혼란만 줄 뿐이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요, 전혀 여러분들을 구제해주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자, 이 중에 7명 중에요. 7명 중에 한 명이 재판을 받다가 전역을 해요. 아마 단기 장교였나 봐요.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전역을 해죠. 전역을 했어. 자, 여러분 전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군인이 전역해서 민간인이 돼요? 그러면은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은 그대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는 거예요. 관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법원으로 이 사건이 이송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이제 가요. 서울 북부지법이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 중위입니다. 중위. 전역한 중위 이 사건만 군사법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로 갑니다. 민간법원으로. 서울 북부지법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북부지법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혐의로 이제는 민간인이 된 이 중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아직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유죄 나왔죠? 유죄에다가 실형 다 나왔습니다. 뭐 집유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요. 아주 놀랍게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한번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입니다. 동성 군인 간 강제성 없는 성적 관계를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이 중위의 경우처럼 서로 합의한 성관계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이 군형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는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무죄를 때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동성 군인 간에 원래 이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처벌하는 거는요. 이 규정은 옛날부터 있던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북부지법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무죄로 판결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거죠. 물론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판결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군에서 하는 수사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동성애를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의 권리는요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군형법 정도는 읽어보자.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게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수첩을 줬네요. 2019년 변호사 수첩. 그냥 수첩이네. 뭐 쓸모가 있으려나? 그리고 이거는 걷어내고 신규 개업 회원을 위한 안내서이네요. 서울지방 변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 여러분 제 명패입니다. 있자. 변호사 이지훈 명패가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방에도 명패가 이제 생겼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양식이 통일돼 있어가지고 글씨를 검정색으로 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얀색으로 하고 더 컸어야 되는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지만 수정할 수 있나? 하얀색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아 이게 D구나. 돌려놔야 되겠네. 오 무거워. 아 이렇게인가? 아, 뒤에는 하얀색이네. 아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아닌가? 어디가 앞이지? 어디가 앞이죠?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게 맞나? 아, 양쪽 다 쓰는 건가 봅니다. 앞에는 검정색, 뒤는 하얀색. 여러분들 이거 공짜 아닙니다.